안녕하십니까. 4.15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정책대담의 사회를 맡은 포항기자협회의 김재훈입니다. 이 시간은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들의 정책과 주요 공약들을 들어봄으로써 어떤 후보가 포항의 새로운 일꾼으로 알맞은지 시민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녹화로 진행되는 이번 대담은 포항기자협회 8개 언론사와 신문 지면,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에도 동시에 송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포항 북구에 정의당 후보로 출마한 박창호 예비 후보를 모시고 정책과 주요 공약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정의당 포항 북구 국회의원 예비 후보 박창호입니다. 네, 먼저 이번 총선에 임하시는 각오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포항은 지난 수십 년간 새누리당, 한나라당,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영지였습니다. 이제 또 미래통합당으로 이름만 바꾸었죠. 6선에 4선을 한 국회 부의장도 나오고 포항 출신 대통령도 나왔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포항은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포항을 바꾸고 싶습니다. 정치를 통해서 국민에게, 포항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진보정당 20년의 군소정당 시대를 끝내고 반드시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어서 정의당이 유력정당이 되는 시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거대한 불평등과 차별의 시대를 반드시 바꾸고 싶습니다. 2018년도 국세청 통계를 보면 종합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이 넘는 56.5%를 차지했습니다. 근로소득을 내는 월급쟁이만 보더라도 상위 10%의 소득이 전체 근로자의 32%를 차지하는 불평등이 만연한 격차 사회입니다. 또 집을 10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가 3만 7천 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격차와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에서 그 불평등을 바로잡는 것이 곧 정의입니다. 얼마 전 IMF에서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것을 보면 GDP 대비 정부 재정 지출이 G20 국가 중에서 19번째로 나타났습니다. OECD가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35개 국가 중에서 33번째.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국 정부의 재정 지출이 아주 보수적인 구구주의 국가의 형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사회복지 지출이 좀 늘어난다고 해도 아직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구구주의적인 경제 지출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패러다임을 반드시 바꿔서 그야말로 서민들에게도 옮겨가는 불평등과 차별의 사회를 반드시 바꾸려고 합니다. 네. 이번 총선에 새로 이제 출마하신 후보들에 비해 우리 박 후보님은 그래도 좀 지역에 알려진 후보인데 본인을 소개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포항을 떠나지 않고 또 포항에서 결혼을 하고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는 아내와 아이를 크면서 오직 한 길로 포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진보적 시민운동을 해왔고 진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사회복지 활동가로 또 환경운동가로 시민운동가로 살아왔고 실천해왔습니다. 포항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서민의 삶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또 서민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후보라 스스로 자임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이거 본인의 주요 공약과 또 차별화된 전략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탈원전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탈원전 시대로 가려면 반드시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하고 또 개발을 많이 해야 됩니다. 경북 동해안은 해상 풍력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 정치인들 어느 누구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원전을 신주단지 모시면서 원전 클러스터 원전만 이야기해 왔습니다.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임을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런 처사였다 봅니다. 전라남도는 고흥과 신안에 2029년까지 48조를 투자해서 해상 풍력을 짓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한전하고
MOU를 11조짜리를 지금 짓겠다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네. 11조짜리 정도면 원전 한 개 발전소를 좀 넘어서는 용량입니다. 네. 저는 원전이 집중돼 있는 경북 동해안이야말로 바로 이런 해상풍력, 신재생 에너지에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약 40%에 이르고 있는데 한국은 참 부끄럽게도 한 3% 정도입니다. 네. 정부의 가감한 투자와 지원, 해상풍력을 우리 포항에 꼭 유치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도 살리고 또한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로 만들어내겠다 하는 야심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상 풍력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으로 그 현재 포항 북구의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와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네, 포항 북구라면 지진을 빼놓고 또 지진에 대한 복구, 뭐 피해 보상 그걸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진 특별법이 부족합니다만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네. 바로 그 시행령에 우리 포항 시민들 또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진으로 피해를 보았던 지역이니만큼 지진 연구센터를 포항에 좀 유치하고 싶다는 네.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시행령이 정말로 그 피해를 많이 받던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해야 되고 또 포항 경제를 복구하는 방향으로 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 무엇보다 포항도 지금 경제가 그야말로 엉망입니다. 만나면 정말 상인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려면 미안해서 제가 네. 그 참 아무도 손님도 없는 가게에 들어갈 때는 정말 미안해서 명함 한 장 돌리기도 참 어려운 지경인데 네.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특히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포항이 아까 말했던 그 신재생 에너지 해상 풍력이라든가 네. 아니면 또한 그 북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러시아라든가 중국으로 네. 그런 조건들을 10분 활용해야 되고 북방으로 뻗어나가려면 당연히 남북의 그 평화무드라든가 남북 교육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포항 경제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신다면은 후보님께서 제출하고 싶은 1호 법안은 무엇일까요? 차별금지법을 꼭 만들어 내고 싶습니다.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합리적이 않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이 법률은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서 그 다양한 형태로 제정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계속 그 굉장히 좀 보수적인 어떤 종교 단체에서 계속 막히고 있는데 그 법무부에서도 2007년도에 입법 예고를 하고 뭐 3차에 걸쳐서 발의가 됐습니다만 그 보수적인 종교 단체에서 네. 계속 막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득하고 또 토론을 통하면서 그야말로 모든 그 국민이 성별이 모든 인류가 성별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인종 그다음에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재산의 유무 다양한 어떤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은 받지 않아야 된다는 네. 그 차별금지법을 꼭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셨고요. 다음으로 그 우리 정의당 하면은 다른 정당보다도 이제 노동 친화적인 정당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노동 공약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이제 전체 노동자 중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참 너무나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법 중에서 바로 대표적인 악법이 근로자 파견법입니다. 근로자 파견을 함에 있어 가지고 사유 제한을 반드시 하도록 해서 이제 파견 근로자들에 대한 법적 지위라든가 또 그 될 수 있으면 근로자 파견이 아닌 정규직으로 그렇게 고용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근로자 파견법에 있어서 파견 근로자는 이제 우리 정부의 지금 법률하고는 좀 반대로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이러이러한 업종을 제외하고는 그 모든 업종에 아니면 그 직종에 파견 근로자를 쓰지 못한다로 돼 있는데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요러요러한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에 직종에 파견 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파견 근로자라든가 그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는 거고요. 네. 또한 그 반복적이고 뭐 한 중대 재해에 대해서는 그 사업주에 대해서도 형사 책임을 묻더라서 그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좀 주고 네. 인명에 대한 그 경신풍조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앞서가고 하는 네. 이런 것들을 좀 막아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공기업이라든가 대기업 임원들에 대한 그 임금에 대한 상한제를 좀 도입해서 네. 그 임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이런 사회를 좀 바꾸어내겠다. 이건 약간 좀 선언적인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대기업과 하청 기업 간의 초과 이익 공유들에서 대기업과 하청 기업, 중소기업 이런 것들이 같이 그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꼭 만들어내고 싶다. 네. 또 공격적인 직장 배세에 대해서는 손배 가압류를 반드시 금지해서 이것이 이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네.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노동 쪽에 상당히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도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조금 이제 내용을 바꿔서 어떻습니까? 후보님이 보시기에 우리 지금까지 지역 정치를 한번 평가해 보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포항은 자유한국당, 그전 새누리당, 한나라당 바로 이제 보수 정당의 정치적 영지였다고 보는 겁니다. 그 끼리끼리 어떤 커넥션을 통해서 뭐 6선을 한 국회부장, 4선을 한 국회부장도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어 포스코라든가 그 하청업체 지방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수가 포스코의 뭐 사장이라든가 포스코의 계열사 아니면 그 하청협력업체 사장이라든가 뭐 다른 형태로 많이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커넥션을 바로 이제 좀 없애야 된다. 이렇게 없애려면 끼리끼리의 어떤 커넥션이 없어지고 정치판에도 새로운 물갈이가 좀 일어났을 때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 포항을 정치적 영지로 마음껏 그 특권적 지위를 누려왔던 지금 이름만 바뀌었죠. 미래통합당은 포항에서 좀 그 이제는 좀 지위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지역의 집권당에 나서는 미래통합당이 아니라 그 저희 정의당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진출했을 때 포항의 기존의 그 음성적인 커넥션 이런 부분들은 일거에 좀 청소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판에서 그 황교안, 이낙연의 종로 비매치가 언론에 좀 오르내리고 있던데요. 네. 저는 근데 제가 거기서 좀 주목하는 부분들은 이낙연 전 총리가 1990 몇 년에 산 집이 그때 2억 몇천을 주고 샀는데 뭐 19억 5천에 팔렸다. 황교안 대표의 집은 그때 3억 얼마를 주고 샀는데 지금 35억 할 것이다. 수도권 불패, 부동산 불패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네. 그런 거라 생각하면서 참 그 대한민국이 참 뿌리부터 이 부동산 공화국 서울 집중이 이렇게 돼 있구나 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사회를 좀 바꿔내야겠다. 네. 아까 제가 모두 발언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집 10채 이상 가지면서 있는 사람들이 3만 7천 명이 넘는다 했잖아요. 네. 단순 비교를 해서 10채씩만 가져도 37만 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집을 가지고 투기와 재산 증식의 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런 사회, 격차와 불평등의 사회를 반드시 바꿔내야 된다. 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수도권 집중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멀쩡하던 구미에 그 LG 공장 같은 게 파주로 갔었고 네. 뭐 그렇게 됐는데 그 포항 출신 이명박 대통령 참 유감스럽게도 어제 또 17년 선고받고 수감되는 네.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의 연민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죗값은 당당히 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로 그 이명박 대통령의 재임 시절에 포항 경제가 오히려 뒷걸음쳐서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이제 좀 바꾸어내야 된다. 바꾸어내지 않고 또 지방을 살리지 않고는 그 서울공학을 끝장낼 수 없다는 거고, 소득 불평등과 불균형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진보 정치를 통해서 바꾸어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정말 그 2000년 민주농당 때부터 하면 그 진보정당 20년이 됐습니다. 진보정당 20년 되면서도 독자적인 그 교섭단체를 이루가지 못했는데, 이번에야말로 독자적인 원내 교섭단체를 꼭 이루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또한 그 정의당이 대변하고자 하는 노동자라든가 농민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기대어도 좋을 든든한 언덕이 되고자 합니다. 정의당 저 박창호에게 많은 지지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포항의 일꾼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이것으로 4.15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정책대담 박창호 후보자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